1단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세 번째 중단원 지수함수 나가볼게. 지수함수에서 우리 앞단에서 배웠던 지수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하니까 꼭 복습하고 넘어와줘야 돼. 소단원 제목들 보면 첫 번째로는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그래서 지수함수는 뭔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게 될 거고, 두 번째는 그것들 이용해서 지수 방정식과 지수로 이루어진 부등식들 푸는 방법까지 알아볼 거다. 그리고 지금 이 구조가 정확히 로그함수 때도 똑같거든. 로그함수도 소단원 제목 보면 뭐 로그함수의 뜻과 그래프, 로그 부등식과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 이런 거 푸는 거니까 지수함수에서 함수만 바뀌어서 로그함수 단원이 생겼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똑같이 학습 목표 읽고 시작해볼게. 첫 번째 소단원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에서는 1번 지수함수의 뜻을 알아야 된다. 2번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성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의 학습 목표는 각각 모두 풀 수 있어야 된다. 즉 근이나 범위를 구해야 된다는 뜻인 거지. 이렇게 옆에 여러 가지 예제 있고 우리 직접 풀어보면서 해보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첫 번째 지수 단원에서 뭐를 썼냐면 그 지수의 확장을 했었어. 이제 지수 윗자리에 자연수뿐만 아니라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전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지수 자리를 x라는 미지수로 뚫어 놓으면 그 x좌표가 실수 전체가 전부 다 가능하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y는 ax제곱과 같은 지수함수를 결국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 그림이 밑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 그림이 어딨냐면 여기 있네. 왜 그런지는 너가 직접 A에 원하는 숫자 대입해가면서 점을 찍어보면 알 거야. 해볼게. 예를 들어 A가 2라고 한번 쳐보자. 그럼 이 함수는 x자리에 0이 들어가면 2의 0제곱이니까 1 같겠지? 그래서 0,1 지날 거고,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a의 1제곱이니까 현재는 2겠지? 그래서 1,2 지날 거고, 2 집어넣으면 2,2의 제곱이어서 2,4, 3 집어넣으면 뭐 2,8 이런 식으로 쭉 증가하는 그래프 개형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음수 쪽으로 가보자. 그럼 a의 마이너스 1제곱, 즉 a가 2인 상태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겠지? 그럼 걔 의미는 우리가 지수 확장에서 배웠지? 얘는 2의 1제곱분의 1이라는 의미니까 2분의 1이겠구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분의 1이겠구나.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8분의 1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값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이는 거지. 하지만 x값이 아무리 작아져도 절대 이 숫자는 0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알 수 있겠지? 그래서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절대 x축과 닿진 않는다. 그러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a가 0과 1 사이 값이야. 그럴 때는 원하는 숫자 2분의 1 하나 잡아볼까? 그럼 이젠 거꾸로겠지. 2분의 1을 한 번 곱하면 1,2분의 1, 2,4분의 1, 3,8분의 1. 그래서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질 거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음수가 되는 순간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 의미가 뭐지? 2분의 1의 1제곱분의 1이라는 뜻이지. 그럼 결국 그냥 2의 1제곱과 똑같은 의미지. 그래서 마이너스 1,2를 지날 거고, 마이너스 2,4 지날 거고, 마이너스 3,8 지날 거고, 그래서 지나는 점도 쭉 이어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때 지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요소야. 뭐냐면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 되기 전 기본 그래프 ax제곱 형태를 생각해보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어. a의 값과 상관없이. 그게 뭐냐면 0,1. 그치? 지수함수에서 a의 0제곱은 항상 1이었으니까. 그래서 0,1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 그래서 우리는 이 점들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고정점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는 고정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아까도 봤듯이 a가 1보다 클 때는 x가 한없이 작아지면 y값이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지. 근데 0과는 절대 닿는다 안 닿는다? 안 닿는다. 그러면 그때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불러. 점근선. 점근선의 정의는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절대 닿진 않는 선. 그 선이 점근선이다. 그래서 현재 x축이 점근선이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고, a가 0과 1 사이 때도 마찬가지. x축이 점근선이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수함수는 크게 밑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 그림이 그려지는데 두 가지 그림 모두 공통점이 고정점 0,1과 x축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다. 그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옆에다 한번 정리해볼게. 지수함수 y는 a x제곱 그래프. 이 그래프는 항상 뭐? 제일 중요한 건 누구? 밑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 문제가 나중에 어려워지면 여기 미지수를 그냥 a라고 주고 문제를 시작해. 그럼 문제를 읽는 순간부터 지수함수가 등장했는데 밑이 안 정해져 있네? 나보고 임의로 케이스 분류하라는 뜻이구나. 그럼 그 문제의 시작은 반드시 A 밑에 케이스 분류일 수밖에 없어. 이런 문제 기출문제 많으니까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강좌 들어갔을 때 한번 확인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이게 밑이 정해져 있는 놈이 있고 안 정해져 있는 놈이 있어. 안 정해져 있는 놈은 되게 막연해. 그러면 그때 항상 뭐부터 시작해라? 밑이 안 정해져 있네? 밑 케이스 분류. 그렇게 시작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옆에다가도 써놓자. 해시태그. 항상 밑을 모를 때는 현재는 A지. 밑 케이스 분류가 기본이다.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두 가지로 바뀌니까. 그래서 그래프 개형도 한 번씩 그려보자. 첫 번째, 자 A가 1보다 클 때는 항상 그래프 그릴 때는 점근선 그려놓고 반드시 지나는 점 0,1 찍고 A가 1보다 클 때는 지금도 봤듯이 증가 개형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그려주면 돼. 그리고 이 고정점이 0,1이다. 이 정도 체크해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0과 A가 1 사이일 때,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때도 마찬가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 점근선 X축 그린 다음에 0,1 반드시 지나는 고정점 찍고 A가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겠구나. 이렇게 그림 완성해주면 끝이다. 여기 0,1 이 정도로 그림 그려주면 충분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아래 지수함수 y는 a x제곱의 성질을 한번 읽어보자. 네 가지. 첫 번째, 그래프는 a의 값과 관계없이 항상 점 0,1을 지난다 했지. 우리는 저 0,1을 고정점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때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그래서 우리도 아래다가 똑같이 정리해보자. y는 ax제곱의 성질. 크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네 가지 옆에다가 쭉 빼서 정리해보자. 1번, 반드시 지나는 고정점 0,1이 있고, 그 다음에 점근선은 무슨 축? x축. 이렇게. 2번, 이제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일 때 각각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따라서 우리 증가 감소 개형을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이미 다 그래프에서 봤던 거야. a가 1보다 크면 이면 무슨 함수? 증가 함수.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뭐였지? a가 0과 1 사이일 때지. 이면 무슨 함수? 감소 함수.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두 번째 세 번째 한 번에 뭉쳐져 있었네. 나눠 쓸 거면 나눠 써도 되고, 나처럼 뭉쳐 쓸 거면 뭉쳐 써도 되고. 4번,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y는 a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거 당연한 말이지. 얘가 뭔데?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요거잖아. 그러면 그래프 두 개의 관계를 보는 거지. 그럼 요 그래프에 x 자리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제가 되네. 그럼 우리 이거 고1 때 배웠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이면 y축 대칭. 그래서 y축 대칭이다 라고 써 있었어.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써놓지 않을게. 근데 우리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지. 뭐냐면 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고1 때 배웠을 텐데 잘 기억 안 나면 정의역과 치역, 공역 각각의 값들을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줄 필요가 있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문제 발문 자체에 그냥 정의역, 치역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걸 읽고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면 안 돼. 그걸 읽고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해서 문제 해석이 매끄럽게 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알아놔야 된다. 그래서 정의역이라고 하면 이 함수가 가질 수 있는 x의 범위지. 그래서 현재 정의역은 x 어떤 값이든 다 가능하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이겠지. 그래서 실수 전체라고만 써놓게. 그 다음에 치역은 뭘 의미하지? 치역은 y값 중에서 x랑 대응되는 y값들의 집합. 그게 치역이었지. 그럼 현재 x는 모든 값이 가능하지만 y값은 어때? 전부 다 x축 위에 붕 떠있지. 따라서 y가 0보다 큰 얘네 이 집합의 원소들이겠지.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y가 0보다 큰 y값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뭐 공역은 딱히 쓰진 않겠지만 공역은 말 그대로 가능한 y 모든 y의 값이기 때문에 실수 범위라면 공역은 실수 전체였겠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를 좀만 줄이자. 3개만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넘어와서 지수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쉽게 그리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대. 근데 나처럼 그려도 전혀 상관없지.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더 편해. 점근선 그리고 고정점 찍고 증가 감소만 체크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수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여기 지수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우리 배웠던 거 그냥 그대로야.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은 x 대신에 x-a, y축 평행이동은 y 대신에 y-b. 대칭이동 같은 경우도 x 대신에 -x 들어가면 y축 대칭, y 대신에 -y 들어가면 x축 대칭, x 대신에 -x, y 대신에 -y 들어가면 x축, y축 동시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 그 다음에 x, y 자리 바꾸면 y는 x축 대칭, y는 x 대칭. 그런 식으로 돼 있던 것들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이런 것들은 식으로도 써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림으로도 알아야 되니까 식으로 일단 하나 써놓자. y는 예시를 써놓을까? 2분의 1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 3만큼, y축 방향 -2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그 그래프의 그림은 과연 어떻게 될 거고 그때의 정의역과 치역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번 우리 따져보자. 그럼 먼저 기본 그래프의 개형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 회색으로 한번 해볼게. 이 기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지? x축이 점근선이고 0,1 지나면서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겠다. 이런 식으로 기본 함수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돼. 고정점 0,1인 거 찍어두고 그 다음에 이 평이동을 전체를 다 들고 하지 말고 일단 머릿속에 있는 고정점과 점근선만 x축, y축 평이동 시켜주면 돼. 그럼 해볼게. 그럼 고정점이 x축 방향 3, y축 방향 -2만큼 떨어질 테니까 고정점이 과연 뭘로 바뀔까? 3, -1로 바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지. 그 다음에 점근선이었던 x축도 똑같이 앞으로 3칸, 아래로 2칸 내릴 거야. 그럼 앞으로 3칸 움직이는 건 의미 없지. 아래로 2칸 내려오는 것만 의미 있으니까 새로운 점근선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y는 -2라는 얘가 새로운 점근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2분의 1, 이 밑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 평행이동만으로 밑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감소하는 개형은 그대로겠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평행이동된 그래프가 완성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고정점과 점근선만 잘 들고 다니면 평행이동 이런 것들 다 어렵지 않게 체크해 줄 수 있게 된다. 옆에다가 혹시 모를 대칭이동들 한번씩 정리해보자. 대칭이동. 대칭이동 크게 세 가지 있으니까 세 가지 써놓자. 첫 번째는 X축 대칭이동. X축 대칭이동은 뭐 대신 뭐?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X축 대칭이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 Y축 대칭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Y축 대칭이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 마지막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뭐? 둘 다 필요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하고 동시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까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림 그린다면 우리 기본형 그림 아니까 그 기본형 그림 그대로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옆에다 그리고 싶은 사람 그려도 되고 뭐 칸 더 늘려서 그리고 싶으면 그려도 돼. 그냥 대충 한 번만 우리 예시 들어서 한번 보여주면 나는 쓰고 지울게. 아까랑 똑같은 2분의 1 x제곱 하나 그려보자. 이렇게. 그럼 이 함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x축 대칭 이동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x축 대칭 이동한 그래프의 모습. y축 대칭 이동하면 0,1 똑같이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함수로 바뀌겠지. 그래서 얘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었다면 우리 아까 봤던 성질에 의해서 얘는 결국 누구다? y는 2의 x제곱이다. 여기 x 대신에 이 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가는 거니까 2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 마지막 원점 대칭은 어떻게? 각각의 점들을 원점 대칭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요 점은 요 점에 대응되고 요 점은 요 점에 대응되고 요렇게 붙는 꼬리는 요렇게 대응되겠지. 요렇게 가는 꼬리는 요렇게 대응되겠지. 그래서 그래프 그림이 완성해보자면 요렇게 접혔다가 요렇게 커지는 이런 그림으로 원점 대칭 그림까지 그려낼 수 있겠다. 오케이, 넘어갈게. 그 다음에 약점 휘어잡기 이런 거는 현재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이것들이 좀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y는 k 곱하기 ax제곱, 즉 원래함수의 실수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따라서 여기 쭉 내용 있네. 아까 얘기했던 거지. 지수함수 y는 ax제곱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다. 이거 정의역 치역 얘기한 거야. 근데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하나하나 원바이원 매칭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지수함수는 뭐 다음 성질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써있는데 이게 F라고 써있어서 그렇지 그냥 지수 법칙이야. 이거 F 다 지수 법칙 풀면 이거 우리 배웠던 지수 법칙 아는 거 그치? 그냥 지수 함수 형태로만 그냥 F 이렇게 쓴 거여서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해서 지수함수 최대 최소의 꼴이 두 가지가 존재한대. 첫 번째는 y는 a의 fx제곱 꼴의 최대 최소, 두 번째는 a의 x제곱 꼴이 반복되는 함수의 최대 최소. 둘 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아래 내려와서 우리 정리하면서 가볼게. 제목은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 오케이. 그러면 1번 케이스부터 y는 a의 fx 제곱 꼴. 얘는 과연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얘는 잘 생각해보면 지금 a의 범위를 줬어 안 줬어? 이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a가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다라고만 써있어.
근데 이 정보만 가지고 이 함수가 과연 증가하는 함수꼴인지 감소하는 함수꼴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걸 나누는 기준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 그거였잖아. 그럼 이런 조건이 떴을 때는 너의 머릿속에 밑의 범위를 안 줬네? 그럼 이제 이거 밑 케이스 분류 해야 된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밑 케이스 분류 혹은 a가 어떤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면 그 밑에 따라서 이 함수가 과연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인지를 반드시 파악해줘야 된다. 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따져야 되냐면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얘를 그냥 네모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네모 그럼 a의 네모 제곱인 거야. 그러면 증가함수일 때라고 치면 a가 1보다 크다라는 뜻이겠지. 이것도 다 써놓을게. a가 1보다 크다라는 뜻일 거고 얘는 a가 0과 1 사이라는 뜻일 거야. 다시 a가 1보다 클 때는 1보다 큰 거의 네모 제곱이니까 네모가 크면 클수록 전체값이 클걸. 1보다 큰 거는 여러 번 곱해야 값이 점점 커지니까. 그치? 따라서 이 케이스는 어떻게 따져주면 돼? 네모인 fx가 최대면 a의 fx 제곱도 최대. 이렇게 원바이만 써도 되겠지. 그럼 fx가 최소면 a의 fx 제곱도 최소가 되겠지. 언제일 때? 증가함수일 때. 그렇지. 그러면 그거랑 정반대로 감소함수일 때 한번 생각해보자. 감소함수일 때는 a가 0과 1 사이 값, 즉 한 2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지. 그럼 2분의 1은 여러 번 곱하면 곱할수록 값이 점점 작아지니까 이건 언제? fx가 최소여야 a의 fx 제곱은 최대가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겠지.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는 저 a의 네모 제곱 이 함수의 이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뭐 구해야 돼? 이 네모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야 그걸 대입해서 a의 네모 제곱의 최대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놓고 풀면 보통 f가 2차 함수거나 뭐 1차 함수거나 이럴 테니까 1차 함수 때는 쉽고 2차 함수일 때는 뭐 x의 제한 범위가 존재하면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우리 고1 때 했던 거 똑같이 완성해주면 되는 문제.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직접 예제 풀어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도 해보자. 두 번째 형태는 굉장히 중요해. 그냥 한 칸 아래다 쓰자. 여기다가. 자, 제목부터 a의 x제곱 꼴이 반복되는 꼴. 그럼 a의 x제곱 꼴이 반복되는 함수,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야. 반복되면 뭐한다? 치환한다. fx가 아니라 그냥 아까처럼 네모라고 치환해도 된다는 거고 a라고 x라고 치환해도 되는 거고 너 마음대로 문자 헷갈리지만 않게 치환하면 돼. 보통은 t라고 치환두기 때문에 보통은 치환을 어떻게 두냐면 a의 x제곱은 t라고 치환을 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이거는 어떤 것든 치환할 때 항상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 특히 나중에 뭐 적분 이런 거 갈 때도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데 치환할 때는 항상 치환은 범위를 남긴다. 이 말 뜻을 꼭 기억해줘야 돼. 이게 뭔 뜻이냐면 치환은 범위를 남긴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a의 x제곱과 t는 서로 성질이 완벽히 똑같은 거지. 그냥 a의 x제곱 값을 t라는 문자로 받은 거니까. 그럼 a의 x제곱 성질을 t도 당연히 공유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a의 x제곱의 성질 중에 중요한 성질이 있었지.
아까 뭐였냐면 여기 치역. 그치? a의 x제곱 값은 함수 값이기 때문에 치역이 걸리겠지? 근데 y는 0보다 크대. 그럼 사실상 그 뜻은 뭐냐면 a의 x제곱도 0보다 크다라는 뜻인 거지. 어떤 x를 집어넣든. 이 말 이해되지? 그럼 a의 x제곱이 0보다 크니까 당연히 a의 x제곱을 치환한 문자인 t도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범위 때문에 t에 대한 범위가 새롭게 생기게 된다. 따라서 무슨 범위?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 이 범위 내에서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해줘야 된다. 얘를 하나의 세트로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얘도 이그젬플 하나만 간단히 풀어볼게. 여기 써있네.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뭐 구하고 싶대. 그러면 4의 x제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2의 x제곱을 제곱했다고 봐줘야 2의 x제곱이 반복되는 형태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지. 따라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야. 단 뒤에 범위가 붙는 이유 이제 알겠지? 이걸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얘가 꼭 있어야 된다. 따라서 치환해서 식 쓰게 되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라는 이차함수가 될 거고, t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꼭지점이 2, 마이너스 3이고 아래로 볼록한 함수구나. 그럼 여기 2, 마이너스 3. 근데 이 함수를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디? t가 0보다 큰 쪽만 쓰는 거니까, 예를 들어 t 0이 한 요쯤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 빼고 요만큼의 함수값만 쓰겠다는 거지. 그럼 이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건 어디? 여기. 가장 큰 건 어디? 정할 수가 없네. 쭉 증가할 테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일 거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주면 돼. 뒤에 문제로 직접 많이 풀어볼 테니까 넘어가자. 그래서 따라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는 치환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위가 제한되는지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냥 치환을 하는 순간 바로 범위가 떠오를 수 있게 둘이 그냥 연관시켜 놓는 거야. 체인을 묶거나 항상 같이 떠올라 줘야 된다. 뭐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용한 대소 비교, 즉 값들을 지수함수 위에 점을 찍어 놓으면 우리가 그래프의 최대 장점이 뭐야? 가시적으로 크기 비교나 부호 판단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 직접 대소 비교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한번 풀어볼게. 여기까지 하면 지수함수 괜찮을 것 같고, 넘어와서 개념 콕콕 1번부터 직접 문제 한번 풀어보자. 1번, 다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을 구하래. 자, 그럼 그래프부터 그리기 위해서 이 지금은 딱 보면 뭐가 돼 있는 형태? 평행 이동이 돼 있는 형태잖아. 그럼 평행 이동 돼 있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 아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기본형부터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기본형에서 점근선과 고정점 그 두 개를 따와서 이 평행 이동을 적용시켜서 평행 이동된 고정점과 평행 이동된 점근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증감수인지 감수인지만 그려주면 되는 문제다. 해볼게. 그럼 이 함수는 파악하는 거야. y는 2분의 1 x제곱이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요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머릿속에 있어야겠지? 그러면 밑이 0과 1 사이니까 x축이 점근선이고 0,1을 지나면서 감소하는 그림이겠구나. 이렇게 여기 0,1.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고? 고정점을 앞으로 2칸, 아래로 1칸. 그러면 고정점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2,0으로 이동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점근선이었던 x축도 어떻게? 앞으로 2칸, 아래로 1칸. 그럼 아래로 1칸 내려가는 효과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새로운 점근선이 만들어지겠네. 그 다음에 밑은 2분의 1에서 변한 적 없으니까 똑같이 감소함수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다. 이 정도 그림 그려주면 그래프 완성됐다. 마지막 치역을 구하래. 치역은 x값과 대응되는 모든 y값들을 모아달라는 뜻인 거지. 그러면 현재 봤을 때 y값 엄청 큰 것도 가능해. 다 가능한데 어디서부터 안 되냐면 y는 마이너스 1도 안 돼.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거는 다 존재하지만 y는 마이너스 1, 즉 얘와 만나는 점은 없는 거고 이 아래도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까 치역은 y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인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네. 앞에 부호까지 달라졌네. 따라서 얘를 파악할 때는 일단 평행이동 먼저 떼. 자, 평행이동 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지? 저거는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평이동한 그래프겠지? 그러면 이 함수를 똑같이 그려내면 돼. 이 함수 그려낸 다음에 뭐해? 고정점과 점근선을 똑같이 평이동 시켜서 그림만 그려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그릴 것인데? 의 문제인 거지. 그럼 얘는 또 한 번 더 해석하는 거야. 얘는 어떤 변형을 취해준 거야? 대칭이동한 거지. 대칭이동. 무슨 함수를?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지금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형태지.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x축 됐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1억 방향으로 가면 돼. 해보자. 자, y는 2분의 1 x제곱부터 그려보자. 그러면 x축이 점근선 0,1이 고정점, 그 다음에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야겠지. 이 함수를 어떻게 해달라? x축 대칭이 달라. 그럼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럼 요 고정점이 0,-1로 움직일 거고 점근선은 x축으로 계속 일정하겠지. 바뀌지 않겠지. 그럼 얘가 지금부터 평행이동 시킬 기본 그래프 개형인 거야. 이 함수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뒤로 한 칸, y축 방향으로 위로 두 칸. 그럼 얘도 마찬가지. 고정점부터 들고 움직이는 거야. 0,-1이라는 고정점이 뒤로 한 칸, 위로 두 칸 올라갔네. 그러면 고정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뒤로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1, 위로 두 칸이니까 마이너스 1,1 되겠네. 그래서 뭐 이런 데다 찍어주면 되겠지. 원하는 위치 아무데나. 그 다음에 점근선이었던 x축도 마찬가지. 뒤로 한 칸, 위로 두 칸. 위로 두 칸의 의미만 있으니까 y는 2라는 새로운 점근선이 그려지겠다. 그 다음에 요 개형을 바꾼 적은 없지. 그냥 이렇게 뒤로구나. 이렇게 이동만 한 거니까 저 증가하는 그래프 그림은 그대로 그려지겠네. 그럼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완성되겠지. 마지막 치역 확인해보자. 치역은 어떻게? y가 2보다 작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겠지. 이해되지? 모든 x에 따라서 y 값들이 저 아래부터 점점 채워지는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 닿기 직전까지 채워지니까 y가 마이너스 2가 아니지. y가 2지. y가 2보다 작은 모든 애들은 x값과 대응될 수 있기 때문에 y가 2보다 작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결국 이 그래프의 치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파악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2번. 자, 보기 중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부터 해보자. 기억은 이거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 함수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기억과 완전히 똑같아지니까 당연히 겹칠 수 있다. 니은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얘는 우리 좀 나중에 하자. 얘는 잠깐 냅두고 디귿부터 하자. y는 2의 x제곱 분의 1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써도 괜찮을까? 그치? 그럼 얘를 우리가 적절히 평행이동 대칭이동해서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만 체크하면 돼. 한번 해보죠. 자,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식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어떻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 시키면 정확히 이 식이 나오게 되니까 얘 또한 완벽히 겹칠 수 있는 형태다. 그래서 저 함수를 y축 대칭 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내리면 디귿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디귿도 체크해주면 돼. 리을은 y는 2의 2x제곱이지. 그럼 얘는 무슨 의미냐면 사실
2의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에서 이 식에서 x 대신에 뭘 집어넣겠다? 2x를 집어넣겠다는 의미가 똑같아. 그치? 근데 얘는 대칭이동, 평행이동 그 어디에도 없던 방법이었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y축 대칭이지 2x가 들어가는 건 대칭이동과 관련이 없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이 그래프의 확대 축소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나중에 저기 삼각함수 할 때도 할 거야. 삼각함수 그래프 할 때 할 거니까 x 대신에 2x가 들어가면 결론은 이게 2배 축소야. 즉 2분의 1배 된다는 거지.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면 얘를 이렇게 줄였다는 뜻이야. 이렇게 압착했다는 뜻인 거지. 근데 왜 그런 뜻이 되는지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갈까? 예를 들어 이 함수가 a, 2의 a제곱을 지나는 거 맞지? 그러면 이 함수는 똑같은 y좌표인 2의 a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x값은 얼마가 필요하냐면 2분의 a만 있으면 된다. 이거 약간 이렇게 보는 거야. 똑같은 도착지에 가기 위해서 얘는 a만큼을 가야 되지만 얘는 2라는 값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절반만 가도 된다는 뜻이지. 그럼 이게 모든 점의 좌표에 대해서 다 1대1로 대응되지 않을까? a가 아니라 b, 2의 b제곱일 때도 2분의 b, 2의 b제곱, c, 2의 c제곱일 때도 2분의 c, 2의 c제곱. 이렇게 모든 값들이 다 대응되니까 똑같은 y 값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기가 a, 2의 a제곱이라고 치고 여기가 b, 2의 b제곱이라고 치고 여기가 c, 2의 c제곱이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요 y는 2의 2x제곱은 점들이 다 어디에 지나는 거냐면 2분의 a, 2의 a제곱이니까 어디? 여기 절반. 여기도 요만큼 길이 얼마? 절반. 여기도 요만큼 길이 얼마? 절반. 이렇게 지난다는 뜻이지.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이어주겠다는 뜻이어서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압착한 거잖아. 압착해서 그래프가 그려진 거니까 2배 축소된 그림이구나 라고 판단해 줄 수 있어. 그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만을 이용해서 2배 축소된 그림은 그릴 수 없겠지.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 라고 해주면 돼. 이 확대 축소 개념은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 가서 많이 할 거니까 지금은 간단히만 들어두고 뒤에 가서도 한번 확인해 보면 돼. 그래서 결론을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x 대신에 2x가 들어간 거다. 그러면 x가 2배 된 거잖아. 그러면 그만큼 축소됐다. 혹은 2분의 1배 됐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x 대신에 2분의 x가 들어가면 2분의 1배 축소된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2배 확대된 거지. 이렇게만 판단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다. 결국은 해야 되는 내용이어서 잠깐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봤고 다시 니은으로 돌아와서 얘를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 지수함수는 특징이 앞에 K 같은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얘는 결론적으로 평행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돼. 자 여기다가 써놓자. 요 아래다가 y는 일반적인 상수 k라고 쓸게. k 곱하기 a의 x제곱 이렇게. 그럼 이게 왜 평행이동으로 바뀌게 되냐면 우리가 배웠던 지수 때문에 그래. 요 3을 지금부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잘 생각해봐. 이게 무슨 법칙 쓰는 거냐면 우리 지수에서 했던 지수가 아니라 로그 여기 요거 쓸 거야. 요거를 어떻게? 요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그러면 한번 잘 쫓아와봐. 현재 b가 3인 거야. a가 2인 거야. 그럼 3은 지금부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의 로그 2의 3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맞지? 그러면 3 대신에 이 값 집어넣어보자. y는 마이너스 2의 로그 2의 3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지. 근데 이거 무슨 법칙? 지수 법칙.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의 로그 2의 3 플러스 x제곱이라고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일단 마이너스는 나중에 생각하고 이것만 보게 되면 x 대신에 x 플러스 모시기가 들어간 거잖아. 그럼 이거의 의미는 평행이동 의미인 거지. 이해되지? 그럼 이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칠 수 있는 거지. 그러고 봤더니 이 함수가 뭔데? 이 함수는 또한 y는 2의 x제곱을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간 형태니까 x축 대칭이동한 그림이었던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이동시키면 정확히 니은의 식이 나오기 때문에 니은 또한 대칭 이동 한 번, 평이동 한 번으로 저 함수와 겹칠 수 있어서 니은도 정답이 되는 케이스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는 이 사실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래다가 별표해서 한번 써보자. 얘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y는 a의 로그 a의 k제곱으로 항상 바뀔 수 있고 거기다 뒤에 곱하기 a의 x제곱이 있으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a는 x 플러스 로그 a의 k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그럼 얘의 의미가 뭔데? x축 방향 마이너스 로그 a k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뜻이니까 그치?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ak만큼 평행 이동한 결과인 거지. 따라서 옆에다가 결론을 써보자. 따라서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 해시태그 지수함수 실수배. 얘는 무슨 의미다? 결국 평행 이동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신기하지?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 문제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소재고 이용한 적도 많기 때문에 우리 기출문제 넘어가면 많이 구경할 거야. 그래서 그때 한번 또 복습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직 3번 안 풀었지? 3번도 풀어보자. 이거 이제 잠깐 지울게. 혹시 못 썼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쓰면 되니까.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여라. 그러면 이 함수의 형태를 봤네. 얘가 문제인 거네. 어차피 플러스 1은 똑같을 테니까. 얘가 최대면 전체도 최대, 얘가 최소면 전체도 최소. 그럼 얘가 언제 최대 최소가 될 거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밑을 봐야 된다. 밑이 4지. 4는 1보다 크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증가함수니까 위에 있는 값이 커야 전체 값도 크다. 그럼 이제 눈이 어디로 가면 돼? x-4한테 가면 되는 거지. 얘가 언제 제일 클까? 그럼 x 범위가 주어져 있네. 그럼 저거 x-4에 대해서도 범위를 쓸 수 있겠지? 0하고 마이너스 2겠네. 그럼 0일 때가 최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일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최대값부터 한번 찾아보자. 최대값 라지 m은 x-4 값이 0일 때겠지? 따라서 4의 0제곱 플러스 1일 테니까 1 플러스 1에서 2. 최소값 스몰 m은 얼마? x-4가 마이너스 2일 때일 테니까 4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이어서 16분의 17이라는 계산값이 얻어지게 되겠다. 그래서 1차 함수일 때는 어렵지 않아. 1차 함수일 때는 밑이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만 따져서 위에 1차 함수 값이 최대 최소일 때 전체가 최대 최소. 이게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것만 잘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돼. 2번도 해보자. 얘도 마찬가지. a의 fx제곱 꼴이네. 그러면 우리 항상 뭐부터 확인하자? a부터 확인하자. 밑부터 확인하자. 밑이 어때? 3. 1보다 크지? 그럼 증가함수지. 그럼 뭐만 보면 돼? 요 위에 있는 요 놈이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인지만 확인하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겠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그러면 당연히
0지 마우스 때가 최소, 2지 마우스 때가 최대겠지. 따라서 최대부터 쓰면 3의 제곱이어서 9가 최대일 거고 최소는 3의 0제곱이어서 1이 최소겠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같은 건 이제 자유자재로 숙달이 돼서 풀 수 있을 정도까지 해놔야 되니까 반복되는 연습 꼭 필요할 것 같고, 넘어와서 예제 문제들 하나씩 직접 풀어보자. 자, 1번부터 다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을 구하래. 1번부터 봤더니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얘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 그래프구나. 그러면 얘가 머릿속에 떠올라야겠지. 얘는 그림이 어떻다고? x축이 점근선이고 0,1을 지나면서 밑이 2니까 증가함수겠지. 그래서 기본 그림이 이렇게까지 이제 떠오르는 거 아마 괜찮을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이동시킨다. 앞으로 2칸, 아래로 3칸. 그럼 고정점부터 이동시키자. 앞으로 2칸, 아래로 3칸 이동시키니까 2,-2라는 새로운 고정점이 될 거고, x축 점근선도 앞으로 2칸, 아래로 3칸 내리면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새로운 점근선이 되겠지. 그 다음에 증가 기항 바뀐 적 없으니까 그림 똑같이 증가하도록 그려주면 완성. 마지막 치역 구해달래. 치역은 어떻게 구하면 돼? x랑 대응되는 모든 y 값들을 나타내보면 y가 마이너스 3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x랑 다 대응되는구나. 따라서 치역은 y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실수겠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겠지. 어렵지 않지? 넘어와서 2번도 해볼게. 2번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거지. 이거 보자마자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이구나, 플러스 1이어서,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되지. 우린 평이동의 정의를 꼭 기억해야 돼. 평이동의 정의가 뭐야? 항상 시작을 잘 기억해. x 대신에 누구? x-a야. 누구 대신? x 대신. 이거 봐봐, 앞에 개수가 다르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묶어야지. 이렇게. 이래야 평이동이 보이지. 이래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에서 요 x자리에 x 대신에 누구? x-1을 대입한 거다 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뭐라고?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시켰다. 그럼 우리는 누구만 그려내면 돼? 얘만 그려내면 될 것 같은데? 얘의 의미는 또 뭐야? 원래 x 자리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네? 그러면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이동 된 형태구나 라고 판단해도 되고, 혹은 얘를 지수로 고쳐서 3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상관없어. 둘 중 원하는 방식 아무거나 선택해주면 돼. 그럼 사실 우리 y는 3분의 1 x제곱 그래프를 알고 있었던 거니까 저걸 토대로 그려보면 x축 점근선 0,1 고정점, 그 다음에 3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 0과 1 사이여서 맞지? 이 함수를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한 칸 밀겠다. 앞으로 한 칸 미는 건 이 점근선은 앞뒤로 움직이는 거 전혀 문제 없지. 그래서 점근선은 그대로 x축 유지될 거고, 요 고정점만 어떻게 이동하면 돼? 1,1로 이동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끝. 그래프 그림 다 그렸네. 치역 읽어볼까? 치역은 어떻게 되지? y 값이 0보다만 크면 무조건 x랑 다 대응되니까, 따라서 치역은 y가 0보다 큰 실수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각각 괜찮을 것 같고 넘어갈게. 그래프 그림 다 봤고, 예제 2번.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지수함수의 그래프. 얘는 과연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럼 절대값 기호를 포함했을 때 우리의 판단 기준이 있지. 절대값 기호를 포함했을 때는 뭐 한다? 절대값을 케이스 분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절대값을 케이스 분류하면 돼. 어떻게? 절대값 x니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에 따라서 절대값이 풀어진 형태가 다르잖아. 그럼 그거에 맞게 케이스 분류해주면 돼. 그럼 첫 번째,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값이 x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x가 0보다 작은,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 분류할 수 있겠지. 첫 번째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식이 될 거고, 두 번째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식이 되겠지. 각각 맞는 범위에 맞는 그림을 그려서 합쳐주면 돼. 위에 거부터 해볼게. y는 2의 x제곱이지. y는 2의 x제곱 먼저 그리자. x축 점근선이고 0,1 고정점이고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지. 증가함수니까. 여기가 누구? 0,1. 이 그림에서 어디만 쓰겠다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쓰겠다고. 그럼 누구 쓰겠다는 거야? 요만큼 쓰고 여기 꼬리 버리겠다는 뜻이야. 맞지? 똑같이 해볼게.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릴 거야. 그럼 고정점과 정근선 똑같으니까 그냥 뭐만 그려주면 돼? 똑같이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겠구나. 요 그래프 중에서 누구만 쓰겠다? x가 0보다 작은 지역만 쓰겠다. 그럼 x가 0보다 작은 지역이니까 누구? 요만큼이겠지. 그러면 나머지 부분 지워주면 돼. 따라서 절대값 그림이 완성됐네. 어떻게? 약간 이렇게 V자 되는 그림이 되겠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절대값 그림을 그릴 때 여기 x한테 절대값 x가 붙어 있으면 그래프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x가 0보다 큰 지역의 그림을, 잠깐만 다시. 자, y는 2의 x제곱이 기본이겠지. 절대값 x제곱을 그릴 때. 그럼 이 그래프에서 x가 0보다 큰 인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해서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절대값 x 그래프, 이 그래프를 한번 증명해놨잖아. 우리 한번 이해했잖아. 그러면 결론을 외워야 돼. 결국 시험장에서 이거 다 할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이게 이해됐다, 혹은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새로운 문제들 옆에 있잖아. 이런 것들을 너가 직접 연습하는 거야. 연습해서 숙달이 되잖아. 그러면 반드시 외워줘야 돼. 암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된다. 근데 무턱대고 외우면 힘드니까 이렇게 너가 계속 유도를 해보면서, 연습할 때는 괜찮거든. 연습할 때 최대한 유도해보면서 시험장에 가서는 결국 너가 외운 지식을 빠르게 꺼낼 수 있게 해줘야 결국 점수가 나오는 구조다. 그 다음에 요거 해보자. 요거는 쉬워. 왜냐면 우리 방금 옆에 그림을 그렸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이 함수를 요 함수로 바꾸고 싶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니까 그러면 이게 꼭 두 그림이 같이 붙어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얘만 보고 먼저 그림 그린 다음에 1번이랑 연관시켜 볼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절대값 안에 있는 값 x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해줘야겠지. 그럼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 분류될 것 같고, 그럼 첫 번째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돼. 두 번째, y는 2의 x제곱 되겠지. 그치? 왜냐면 이렇게 될 테니까 플러스 x제곱 된다는 사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면 되겠네. 첫 번째,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림 그릴 거니까 x축 점근선에 0,1 고정점 지날 거고, 어떤 함수? 감소하는 함수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역 써야 되니까 누구? 여기. 맞지? 그 다음에 y가 0보다 작은 지역은 y는 2의 x제곱 쓸 거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여긴 지워야지. 그치? 필요한 지역만 남겼으니까. 여기는 누구? y가 0보다 작은 지역만 쓰는 거니까 요만큼만 남기고 나머지 그림 지워주면 되겠지. 그래서 시옷자 형태 그림이 나오는 게 2번이다. 이렇게 두 개 겹쳐놓고 봤더니 빨간색과 빨간색이 연결되면 y는 2의 x제곱, 파란색과 파란색이 연결되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도 비슷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이런 그림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기본 그래프가 있었는데 이때 x 자리에 x 대신에 뭐가 들어갔다? 절대값 x가 들어갔다. 그럼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옆에다 우리 결론 내놨지. y는 기본 함수에서 x가 0보다 큰 지역의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요 그림이 이렇게 옮겨져서 채워졌다 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대칭 이동, 절대값 대칭 이동 얘네들의 내용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 옆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 정리해 볼까? 요 대칭 이동 옆에다가 있는 김에 별표 달고 절대값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될 것인가? 첫 번째, 원래 기본 함수에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원래 그래프에서 y가 x가 0보다 큰 영역의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하면 된다는 거지. 증명했지. 그럼 두 번째, y 대신에 절대값 y가 들어간 케이스. 이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하나 궁금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누구? 사실 이게 얘랑 똑같은 의미라는 거 혹시 알겠어? 절대값이 어디 붙든 상관없잖아. 어차피 절대값 풀 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다 쓸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든 여기에 있든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둘의 의미가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쓴 거야. 그럼 얘의 그림을 우리 한번 그려보고 싶어. 그럼 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 절대값은 케이스 분류가 기본이라고 했지.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 값에 대한 케이스 분류가 필요한 거지. 어떻게? 0보다 크다와 0보다 크거나 같다와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그럼 첫 번째, 이때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지. 아래 거는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겠지. 얘네 둘을 이제 이어서 한번 붙여보자. 우리가 이거 그럼 x에 대한 범위 이거 x에 대한 범위부터 구해줘야겠지. 그럼 앞에 거부터 해볼까? 3의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게 x의 범위를 조정해달래. 그럼 이건 쉬운 게 1이 사실 뭐야? 3의 0제곱 아니야? 그치? 그럼 3 똑같네. 근데 3은 무슨 함수? 증가함수잖아. 이제 뒤에 할 내용이긴 한데 먼저 한번 해보자. 3이 증가함수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x가 0보다만 크면 이 전체 값도 크거나 같지 않겠어?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결론이 나오겠다. 그럼 그 아래 거는 정확히 부등호 반대니까 아래 거의 x 범위는 x가 0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범위를 다 찾았네. 요 그림도 한번 그려볼까? 이 그림은 어떻게 그릴 수 있어?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기본형의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거 이제 너무 많이 했지?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 아래로 한 칸 내린다. 그럼 어떻게 된다? 고정점이 0,0이 되고 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이 되게 된다. 이 그래프 중에서 어디만 쓰겠다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쓰겠다고. 즉 어디? 여기만 쓰겠다고. 괜찮을까? 그치? 여기만 쓰겠다. 그럼 나머지 지워. 이렇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무슨 함수를 쓰겠다? 요 함수를 쓰겠대. 요 함수의 의미가 뭔데? 어려울 거 없어. 얘를 하나의 그냥 큰 함수라고 생각해. 네모. 그럼 그 네모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럼 얘는 무슨 의미야? 이 네모라는 함수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니까 x축 대칭 이동하겠다.
이해되지? 근데 그 네모가 누구야? 아까 하필 그렸던 그 함수였지. 그러면 아까 그렸던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겠지? 이 함수를 어떻게 하겠다? x축 대칭 이동 시키겠다. 그럼 x축 위치를 그려줘야겠네. 근데 x축은 하필 딱 어디야? 제가 0,0이니까 여기가 딱 x축이었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 함수를 어떻게 하겠다고? x축 대칭 이동 시키겠다는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노란색 점선을 대칭 이동 시킨 거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근데 점근선도 대칭 이동 될 테니까 y는 1이라는 새로운 점근선으로 바뀌게 되겠지. 이렇게. 이 그림 중에서 누구만을 쓰겠다고? x가 0보다 작은 지역만 쓰겠다고. 즉 요만큼만 사용하겠다. 나머지 지워라. 요 느낌.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성해보자. 요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3번의 정답을 낼 수 있어. 이렇게 정답을 매번 구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의 결론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요거 절대값 없다고 생각한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린 거지. 그 그림이 누구였지? 요거 노란색 점선이었지. 요거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 요거였지. 요게 기본 함수였지. 요 기본 함수에서 지금 뭘 한 거냐면 0보다 작은 지역을 뒤집어 깐 거지. 0보다 큰 지역은 그대로 두고. 근데 그게 사실 절대값의 정의 아니야? 절대값의 정의? 절대값은 양수는 그대로 뱉고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서 맺는다. 양수는 그대로 뱉고 음수는 뒤집어 까서 붙인다. 따라서 앞으로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취해져 있다. 그러면 그림을 바로 그릴 줄 알아야 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아니지 미안 y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은 그대로 y가 0보다 작은 영역은 x축 대칭 이동. 이렇게. 괜찮지? 이 정도로만 일단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가 일단 수능에 가장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그 다음에 뭐 x 대신에 절대값 x랑 y 대신에 절대값 y 둘 다 등장했을 때는 결국 케이스 분류 그럼 네 가지 해야겠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x에 대한 케이스 분류, y에 대한 케이스 분류.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 분류해서 맞는 그림들을 한번 찾아보면 똑같이 규칙 찾을 수 있거든. 일단 수능에는 두 가지가 가장 자주 나오니까 이 두 개만 정리해놓고 혹시나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때 따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할게. 일단은 이 정도만 정리해놔도 지금 외워야 될 게 좀 많을 거야. 그래서 이 정도만 외워줘도 충분하니까 일단 이 정도를 목표로 가고 2회독, 3회독 때 새로운 거 더 받아들여도 되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여기까지 정리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넘어가자. 이제 3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함수 fx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서 fa가 5일 때 f 마이너스 2a의 값을 구하여라. 오케이, 그럼 얘를 가지고 이 정보 하나만을 가지고 이 정보를 만들어내라는 문제겠지. 그러면 한번 대입해봐서 만들어내면 되지. 2의 a제곱 2의 마이너스 a제곱을 더하면 얼마다? 5다 라는 뜻이래. 이때 f 마이너스 2a 값을 구해달래.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2a 대입하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의 2a 제곱, 얘가 과연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냐면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는 베타 제곱, 얘는 알파 제곱인 거야. 단순히. 맞지? 근데 알파 베타가 하필 무슨 관계야? 둘이 곱하면 1이 되는 특수한 관계였던 거지. 그래서 얘를 알파 베타로 한번 정보를 정리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고 알파 베타 특수성에 의해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문제에서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이거 어떻게? 곱셈 공식 변형으로 만들어내줄 수 있겠지. 그럼 25에서 1을 빼니까 정답 얼마? 23일 수밖에 없다. 끝.
2번 함수 g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서 g2a 곱하기 gb는 4 ga-b는 2일 때 2의 3a 제곱 플러스 2의 3b 제곱의 값을 구하라. 첫 번째부터 해보자. 2의 마이너스 2a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b 제곱, 얘가 얼마다? 4다. 그럼 이거 지수법칙 적용되지. 2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제곱이지. 이게 얼마? 4니까 2의 제곱. 그럼 밑 똑같네. 그러면 지수끼리 똑같아야겠지. 이렇게. 두 번째, ga-b는 2다. 따라서 2의 a-b 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붙어있네. 마이너스 괄호 열고 a-b, 이게 얼마다? 2다. 근데 얘가 1제곱인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a-b는 1이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미지수 두 개씩 두 개니까 연립하면 a하고 b의 값 구할 수 있겠지. 두씩 더하면 b 사라지니까 두씩 더하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3a는 3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b는 얼마? 0이겠다. 그럼 대입해서 계산해보자. 2의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2의 0제곱. 8분의 1에다가 1 더하니까 정답 8분의 9겠다.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게 되겠다. 어렵지 않지? 넘어가자. 이제 예제 4번 할 건데 문제 한번 읽어보자. 도형과 연관된 문제인 것 같아.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위에 두 점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 d,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e, f라고 하자. 그러면 도형 문제는 문제를 읽으면서 그림에 이 문제에 있는 정보가 그대로 다 옮겨져 있는지 확인해보는 거야. 그러면 a, b 찍혀있고 x축 수선의 발 내렸고 y축 수선의 발 내려서 각각 이름 붙여놨구나. 오케이. 이렇게 확인하면서 넘어가달라는 뜻이야. 그리고 사각형 ACDB와 사각형 ABFE의 넓이의 b가 2대 5래. 사각형 한번 체크해보자. ACDB 어디? 요 아래 요만큼 맞지? 얘랑 사각형 ABFE ABFE니까 얘네 얘 이거 맞지? 이거의 넓이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5다. 그럼 얘의 넓이비가 2라면 얘의 넓이비가 5라는 뜻이겠네. 나는 보통 비율 쓸 때 숫자 쓰고 동그라미 쳐서 나만의 이런 비율 표시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라해도 좋을 것 같고 뭐 편한 방법 있으면 편한 방법대로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럴 때 양수 a의 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이 검은색 넓이와 파란색 넓이를 직접 식으로 한번 작성해보면 좋겠네. 검은색부터 해보자. 사다리꼴 넓이니까 우리 여기 윗변, 아랫변, 높이 값이 필요한 거지. 높이 값부터 찾아보면 이건 1일 수밖에 없지.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 차가 1이니까. 여기는 a점의 y좌표일 테니까 요 점은 b점의 y좌표일 테니까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검은색 넓이는 어떻게 쓸 수 있다? 2분의 높이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근데 아랫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2 곱하기 2의 a제곱으로 쓸 수 있지. 따라서 둘이 더해주면 3 곱하기 2의 a제곱 되겠지. 그래서 이게 검은색 넓이. 이거 대 누구? 요 파란색 넓이. 파란색 넓이도 한번 써보자. 파란색 넓이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가 높이가 되겠지. 여기가 아랫변, 여기가 윗변. 윗변은 a 플러스 1, 밑변은 a가 되는 거 문제없지. 여기 높이는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지. 얘에서 얘를 빼는 거랑 똑같으니까 2의 a제곱 하나 남겠네. 그럼 파란색 넓이 쓸 수 있겠다. 어떻게? 2분의 높이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이게 몇 대 몇이다? 2대 5다. 그럼 공통인 것들 다 지워도 괜찮겠죠. 어차피 비율이니까. 2분의 공통이니까 지우고 2의 a제곱, 2의 a제곱도 공통이네. 지워. 그럼 결론적으로 뭐다? 3대 2a 플러스 1이 몇 대면? 2대 5다.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뜰 거고, 그럼 a는 4분의 13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정답 찾아주면 되겠다. 그냥 도형 문제야. 지수가 좀 들어간.
그래서 지수의 계산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그동안 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풀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예제 5번 하고 예제 6번, 7번까지만 하고 잠깐 끊었다가 다음 강의 이어가 볼게. 자, 예제 5번. 다음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아까 말했듯이 얘네를 어디 위에? 지수함수 위에 올리면 끝나는 문제야. 그럼 밑을 통일시켜줘야 똑같은 지수함수 위에 올릴 수 있겠지. 그래서 3, 27, 9 서로 다 다른 숫자지만 근본이 똑같지. 3의 거듭제곱이라는. 그래서 전부 다 3으로 맞춰줄 거야. 앞에 값은 3의 2분의 1제곱일 거고 뒤에 값은 3의 세제곱에다가 이거 4제곱 끄니까 어떻게 바뀌어? 4분의 1제곱으로 바뀌지. 따라서 3의 몇 제곱? 4분의 3제곱. 이제 이건 바로바로 바꿔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얘도 마찬가지. 얘가 3의 제곱이지. 세제곱 끄는 분모로 가지. 따라서 3의 3분의 2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생각해봐.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떠올려 보는 거야. 그러면 x축이 점근선이고 0,1이라는 고정점을 지나면서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감수겠지.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x값이 크면 클수록 전체 값도 크지 않을까? 그치? 그럼 4분의 3이 값이 제일 크니까 얘가 크기 순서 무조건 1등일 거야. 얘가 2등, 얘가 3등이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2번도 마찬가지. 0.5, 0.25, 0.125 있네. 전부 다 태생이 뭐야? 0.5의 거듭제곱이지. 그럼 0.5의 거듭제곱이니까 얘는 0.5의 얼마? 2분의 1제곱 되겠지. 뒤에 거는 0.25는 0.5의 제곱이지. 거기다가 세제곱근 취해져 있으니까 0.5의 3분의 2제곱 되겠지. 마지막 0.125는 0.5의 세제곱이지. 거기다 5제곱근 취해져 있으니까 0.5의 5분의 3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봤더니 y는 0.5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고 싶네. x축이 똑같이 점근선 0,1이라는 고정점까지는 똑같이 가질 텐데 0.5는 0과 1 사이 값이지.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림이 그려지겠다. 그럼 여기 위에다가 이 점들 얘네들을 x값으로 하는 그 좌표의 점들을 찍어서 함수값을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 한번 생각해봐. 지금은 감수함수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전체 값은 작을 거야. 맞지? 감수함수니까. 그럼 숫자 제일 큰 놈이 누구냐? 숫자 3분의 2가 제일 크네. 그치? 그럼 얘가 크기 순서는 꼴등이 될 수밖에 없고, 크기 누가 제일 작아? 2분의 1이 제일 작으니까 얘가 크기는 전체 크기는 제일 클 수밖에 없고, 그럼 얘가 중간에 껴있으니까 2등, 순서 2등이 되겠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문제. 그래서 미통일이 기본. 이제 예제 6번 해보자. 주어진 범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여라. 자, y는 2에 2x-4제곱 플러스 5래. 단 x는 2 이상 4 이하래. 그러면 큰 구조를 보는 거야. 어차피 플러스 5는 똑같을 테니까 앞에 있는 숫자만 가장 크거나 가장 작았으면 좋겠네. 그렇게 해서 밑을 봤더니 2네. 그럼 2는 특징이 뭐야? 증가함수니까 요 2x-4의 대소 최대값과 최소값을 그대로 받겠지. 그래서 2x-4가 얼마와 얼마 사이다? x번호가 주어져 있으니까 2배 하면 4하고 8 4씩 빼니까 0하고 4네. 그러면 2x-4가 0하고 4 사이의 값이니까 2의 0제곱 플러스 5일 때가 가장 작을 거고 2의 4제곱 플러스 5일 때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되지?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6. 최대값은 얼마? 16에다 5 더하니까 최대값은 21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문제. 2번 넘어가보자. y는 2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여라. 그럼 이렇게 하고 봤더니 얘가 있고 얘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이런 형태는 우리가 한 번도 계산해본 적 없단 말이야. 근데 지수함수의 중요한 특징이 있지.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로 합칠 수 있어. 근데 그냥은 못 합치지? 이거 어떻게 합칠 수 있어야 돼? 얘부터 일단 쪼개야 되는 거지. 어떻게?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쪼개고 2의 x제곱. 그러면 앞에 게 사실 무슨 의미냐면 3분의 1 x제곱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봤더니 얘네가 이제 한 번에 뭉쳐지네. 아, 이게 결국 3 곱하기 3분의 2의 x제곱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는 뜻이었구나. 그렇게 하고 봤더니
3분의 2네 밑이. 그럼 밑이 0과 1 사이니까 x가 가장 작아야 전체값은 크겠다. x가 언제 제일 작아?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작겠네. 따라서 최대값은 3 곱하기 3분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일 수밖에 없겠지. 계산하면 3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9가 최대겠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x가 제일 커야 전체값이 가장 작겠지. 감소함수니까.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3 곱하기 3분의 2 계산하면 얼마? 2겠다. 그래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라는 사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이렇게 지수가 다를 때 하나를 합칠 수 있는 형태가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 줘야 되고, 나머지 문제들 한번 꼼꼼히 잘 풀어보고 우리는 예제 7번으로 넘어오자. 자, 예제 7번. x가 1 이상 4 이하일 때 함수 y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4제곱 플러스 30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래. 오케이. 그럼 얘가 너의 눈에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냐면 4라는 숫자가 2의 제곱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그럼 2의 x제곱이 현재 반복되는 형태라는 거 보이지? 그럼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겠다는 뜻이야. 단 항상 치환은 뭐를 남긴다? 범위를 남긴다. 그럼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지. 누구에 대한? t에 대한. x가 1하고 4 사이 값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이용하면 2의 x제곱의 값은 얼마와 얼마 사이인지도 찾을 수 있겠지. 2의 1제곱과 2의 4제곱 사이 값이겠지. 왜냐면 지금 취하고자 하는 밑이 2로 1보다 크잖아. 그럼 증가함수니까 x의 부등호를 그대로 들고 오겠지. 뒤에 지수 부등식에서 할 내용이긴 한데 아마 이해 안 되진 않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2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러한 범위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 x제곱과 누구랑 똑같으니까? t랑 똑같으니까 지금 우리가 t에 대한 범위를 찾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고 주어졌던 함수를 다시 t에 대한 함수로 고쳐보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30이 되겠지. 그럼 이 함수는 t 마이너스 8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4가 될 테니까 이 함수는 아래로 블록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8, 마이너스 34가 되겠다. 근데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서? t는 2부터 16까지만 쓰겠다는 뜻이니까 2부터 16까지가 어딘지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2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축 대칭성이잖아. 그럼 꼭지점이 8이야. 한쪽 끝은 2고 한쪽 끝은 16이야. 그럼 여기 거리는 6이고 여기 거리는 8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쪽이 낮고 8 쪽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최소값으로부터. 그치? 그러면 최대 최소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지. 여기일 때가 최소고 여기일 때가 최대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래서 t 자리에 16 집어넣으면 최대겠다. 16 집어넣으면 최대값 30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 8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34였으니까 최대 최소 전부 다 각각 구해줬네. 끝.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지수함수 관련된 문제들 중요한 것들 다 풀었고 여기다가 중요한 것들 다 정리했으니까 한번 같이 따라 정리하면서 혹시 본인이 뭐 더 잘 몰랐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빈 공간에다가 추가적으로 필기해주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 우리 한번 공부해보자.